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1학기와는 좀 더 다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처음이라 아마 어색하고 이상한 부분도 많을 텐데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단어는 3단원, 항상성과 건강단원입니다. 이 항상성과 건강단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신호, 신경의 신호를 흥분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전도되고 전달되는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인데요. 첫 번째로 뉴런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뉴런의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의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 신호인 흥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도되고 전달되는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시면 뉴런의 구조와 기능이 어떠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전도라고 하는 과정과 전달이라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주변에게 말할 수 있고요. 그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다루는 문항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이 신경 흥분이 일어나는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야구 경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투수가 있죠. 투수가 지금 공을 던져서 타자에게 타자를 아웃을 잡으려고 하죠. 타자는 공이 날아오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본다는 건 뭐예요? 눈으로 들어온 어떠한 빛을 여러분 뇌가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눈에 있는 이 시신경이 여러분들의 뇌에 어떠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와 같은 먼 거리의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 공이 어떤 공인가? 직구인가? 커브인가? 스트라이크인가? 볼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들을 바로 이 뇌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떠한 판단, 저 공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된다면 그 다음은 그것에 대해서 행위를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가 이제 팔로 전달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먼 거리를 또다시 신호가 전달돼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판단하는 신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신경,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경을 감각신경이라고 하고요. 내가 칠지 말지를 판단하는 신경, 이것을 연합신경이라고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된 것을 행동하도록 명령 내리는 신경을 이제 운동신경이라고 합니다. 운동신경이 이제 연합신경의 정보를 받아서 근육을 활용해서 공을 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 판단과 정보를 받아들임과 정보를 해결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이 세포들을 우리가 뉴런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신경세포라고 부르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양한 뉴런의 사진들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와 봤는데요. 비슷비슷한 어떤 느낌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뉴런을 보면 이렇게 뭉쳐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뭉쳐진 부분들, 이 그림에도 여기에 뭉쳐진 부분들이 있고 여기도 있고 어떤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중심이 되는 부분 주변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전선과도 같은 혹은 뭐 신호 코드와도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이 뻗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 개가 이렇게 이 중심 부위의 주변에 뻗어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독특하게 그 뻗어나와 있는 중에서 하나는 상당히 길게 긴 전선, 먼 거리까지 무언가를 운반할 수 있는 이런 선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죠. 그죠? 네. 참 독특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놈들인가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뉴런의 부위를 설명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뭐 가지돌기, 뭐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이런 말들이 참 뭔지 한번 다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형적인 그 뉴런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부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 우선 뉴런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신경을 구성하는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
세포니까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핵과 세포질, 그리고 다양한 우리가 세포 소기관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1단원에서 배웠던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정보들 한번 보죠. 우선 요 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핵이라고 되어 있죠. 핵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전 정보. 이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한 DNA로 구성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위죠. 요 부위, 핵이 있는 부위에 상당히 많은 세포질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요와 같은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몸이라고 하죠. 몸. 여러분들도 보면 몸이 있고, 즉 가슴, 배로 구성된 몸이 있고 그 주변으로 팔과 다리가 이렇게 뻗어나와 있잖아요. 이 신경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되는 몸이 있고 그 주변으로 뭐가 뻗어나와 있는 구조라는 거죠. 신경의 몸이 되는 곳이라고 해서 신경세포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신경세포체 주변으로 이렇게 무언가가 쭉쭉 돌기처럼 뻗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뭐처럼 생겼냐면 나뭇가지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해서 가지돌기라는 말을 씁니다. 가지돌기. 나뭇가지처럼. 예전에는 수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우리말로 가지돌기라고 부릅니다. 가지돌기. 다양한 가지돌기 사이에 하나가 상당히 길게 쭉 뻗어져 있는 게 있어요. 쭉. 즉 여러가지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여러가지 돌기 중에 하나는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도록 길게 뻗어져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축삭돌기라고 부릅니다. 축삭돌기. 축삭돌기. 알겠죠? 여러 가지의 짧은 가지돌기와 아주 긴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축삭돌기를 보니까 뭔가 싸져 있어요. 이렇게 싼다는 느낌이 이렇게 드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요 부위는 마치 여러분들 떡에다가 베이컨 말듯이 제가 그거 좋아하거든요. 네, 아무튼 떡에다가 이렇게 베이컨 말듯이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벨트를 묶듯이 이렇게 마리집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돌돌돌. 여러분들 김밥 쌀 때도 이렇게 돌돌돌 말면 이렇게 동그란 구조가 되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마리집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집. 자, 마리집이 근데 이 축삭돌기를 다 싸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싸고 있는 게 아니고 마리집이 쌓여 있지 않은 이렇게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출된 부분, 이렇게 노출된 부분. 마리집으로 쌓여 있지 않아서 노출된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했어요. 랑비의 결절. 왜 랑비의 결절이겠어요? 그죠? 랑비에가 발견했기 때문에 랑비의 결절이겠죠. 이름에서 딱 느낌이 프랑스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랑비에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해서 랑비의 결절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축삭돌기 맨 끝부분에 이 축삭 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은 이 신경세포의 이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기말고사 때 어떻게 낼 수 있겠어요? 요 그림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어떤 곳에 기역, 니은 혹은 A, B 해놓고 이건 핵이다. 이건 랑비의 결절이다. 이건 가지돌기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낼 수 있겠죠. 자, 하나하나 이놈들이 무엇을 하는 놈인가 넘겨서 자, 첫 번째는 이제 신경세포체인데요. 신경세포체 아까도 말했지만 신경의 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는 핵이 있고요. 핵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뭘 만들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세포질, 이 세포질에는 뭐가 있냐면 리보솜과 여러 가지 이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죠.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ATP를 합성하기 위한 다양한 세포 호흡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에서는 물질 대사가 상당히 활발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신경세포체는 신경의 몸, 뉴런의 몸이 되고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가지돌기예요. 가지돌기. 가지라는 것은 나뭇가지처럼 생겼다 이 말이라는 거죠. 가지돌기는 이 어떠한 신호를 이 다른 뉴런이나 다양한 세포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받아들이는 역할. 여러분들 아까 야구 경기 나왔지만 야구 경기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주기 위해선 신경세포가 바로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보를 받아서 줘야 되는데 정보를 받아서 주려면 받는 것과 주는 것이 있겠죠.
즉 야구에서 내가 야구공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려면 우선 야구공을 받아야 될 거고, 이 야구공을 받기 위해서는 한쪽 손에 글러브를 끼고 있고 한쪽 손은 던지겠죠. 그럼 이 가지돌기는 어느 쪽이냐면 이 글러브를 낀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받는 걸 하는데, 어떻게 받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받았으면 이 받은 것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겠죠. 이동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아까 봤던 하나의 돌기가 길게 뻗어나왔던 것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축삭돌기라고 하는데, 이 축삭돌기는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곳 중에, 가지돌기도 이렇게 뻗어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길다랗게 뻗어나오게 돼요. 이 길다랗게 뻗어나온 곳을 통해서 어떤 신호가 전달되는데, 이때 이 신호를 흥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축삭을 타고 이 흥분이 흘러가는 것, 흥분이 이동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전도라는 좀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흥분과 전도라는 말은 지금 당장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리집인데요. 마리집이라고 하는 것은 축삭을 이렇게 싸고 있는 부분을 마리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리집이 왜 싸고 있냐, 왜 싸고 있는지는 다음에 이제 배울 텐데, 이 마리집이 싸고 있음으로 통해서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적인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을 절연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전선 보면 전선이 그렇게 구리를 타고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 건데, 그 부분을 다 뭘로 이렇게 싸고 있냐면 이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전되지 않도록 막아놨잖아요. 이 절연체 역할을 하는데, 마리집의 역할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은 부분을 랑비에가 발견했다고 해서 랑비에 결절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맨 마지막으로 축삭의 맨 끝, 이 부분을 말단이라고 하는데, 축삭 말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분비라는 거 제가 적지 않았네요. 자, 우선 이 뉴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전체적으로 뉴런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앞에 잠깐 본 거니까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뉴런은 첫째, 반윤 뉴런, 감각 뉴런이라고 하고요. 분석하는 뉴런, 연합 뉴런이라고 하고요. 행동을 지시하는 뉴런, 운동 뉴런이라고 합니다. 감각 뉴런은 감각기에서 어떤 감각기, 여러분들 눈이나 귀나 뭐 이런 곳이 이제 감각기의 일종인데요. 여기에서 어떤 외부의 변화, 이것을 자극이라고 불러요. 이 자극을 이제 어떤 신호로서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중추신경으로 전달합니다. 중추신경은 뇌나 척수 같은 것인데 다음 시간에 볼 거니까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연합 뉴런은 내가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판단해서 어떤 적절한 명령을 운동 뉴런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운동 뉴런은 이와 같은 명령을 전달받아서 여러분의 근육이나 아니면 다양한 분비샘이 뭔지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돼요. 어쨌든 지금 근육만 생각하면 되고 어떤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더 아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날아오는 셔틀콕을 이렇게 봐요. 셔틀콕에 부딪힌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내 눈에 있는 요 망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보가 만들어져서 감각 뉴런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감각 뉴런을 타고 이렇게 신호가 흘러가게 되면 그 정보가 연합 뉴런이라고 하는 곳에 전달이 되고요. 이 연합 뉴런이 이 셔틀콕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자, 이런 판단이 들었으면 운동 명령에게 명령을 내려서 내 팔 근육에게 신호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감각 뉴런은 이렇게 마리집으로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운동 뉴런도 마리집으로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이 감각 뉴런이에요. 감각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제가 앞에 이제 설명했는 신경의 어떤 몸이 되는 신경세포체가 연합 뉴런이나 운동 뉴런은 한쪽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감각 뉴런은 이렇게 중앙에 뻗어 있는 것이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앞으로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 감각 뉴런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신경세포체를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쥐도 한번 볼까요? 쥐도 보면 쥐도 이렇게 내가 발에 어떤 느껴진 감각이 있어요. 이 신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신호가 척수를 타고 이 쥐의 뇌에 들어가게 됩니다. 뇌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것이 빠져나와서 다리의 어떤 움직임을 유도하는 거죠. 자, 오늘 아마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볼 텐데요. 이 고무망치
고무망치.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무릎 반사. 이 고무망치로 여러분들 무릎을 땅 치게 되면 이 무릎에서 일어나는 근육의 변화를 이 근육 내에 있는 어떤 감각신경이 받아들입니다. 쭉 정복하는데 여기서 독특한 점은 이 신경세포체가 중앙에 볼록 튀어나와 있다는 것, 독특한 점이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연합신경에 전달하게 되면 이 연합신경이 어떤 명령을 여러분들 대퇴 근육에게 밀어넣어서 발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마리집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축삭돌기가 있습니다. 이 축삭돌기가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되냐면 이 슈반 세포라고 하는 독특한 세포가 이렇게 동글동글 여러 번 많은 거예요. 여기 보면 전자현미경 사진이 보이는데 이 축삭, 요게 이제 축삭인데요. 이 축삭 주변에 이 마리집이 상당히 여러 겹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중에는 이 마리집이 있는 신경과 마리집이 없는 민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죠. 마리집이 없는 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신경들은 축삭돌기의 일부가 마리집으로 쌓여 있고요. 이들은 흥분의 전도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왜 빠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죠. 우선 여러분들은 마리집이 있다는 것은 빠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돼요.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없는 애들은 흥분 전도 속도가, 즉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가 좀 느리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리집 한번 보시면요. 마리집은 이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내에서는 신호 전달이 넘어가게 돼요. 어떤 생략이 됩니다. 생략. 왜 생략이 되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랑비에르 결절에서만 어떤 신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발생한 신호가 다음 랑비에르 결절까지 이렇게 점프를 뛰듯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약 전도라고 불러요. 도약이라는 건 뭡니까? 점프한다는 거죠. 점핑이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서 이렇게 뛰어서 가니까 금방 넘어갈 수가 있다. 반면 민마리집 신경은 모든 지역에서 신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진행 속도가 느리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